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5월 11일 일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며칠 사이에는 생활 리듬이 좀 깨질 정도로 한국 상황이 워낙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딱하기도 하고 또 참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한 요 이틀 사이 정도에 펼쳐진 일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이 쌍권 권성동 권영세 씨가 이제 주도한 일종의 국힘 쿠데타죠. 쿠데타가 이제 제압이 된 당원들 전체 회의에서 제압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멸 상태로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것을 당원들이 막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이제 쌍권 쿠데타가 실패한 거죠. 당 3역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권성동 씨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물러나고 이번 참에 그냥 국회의원직들도 다 벗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심대하고 아주 중대한 그런 일종의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율사 출신들입니다. 권성동 씨하고 권영세 씨가 다 율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법 기술자답게 법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후보직을 찬탈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국힘당 다수의 당원들에서 제지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번에 한 80여 명 정도의 국민당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정권을 비대위가 어떻게 결정 내릴 걸 알고 다 위임했기 때문에 이제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뭐 전부가 거의 전부가 나경원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안철수 씨나 이런 사람을 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번에 국힘 주도 쿠데타에 여러분들 가담했던 또 찬동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제 보수 진영에 속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참담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선거를 그냥 날로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환호를 질렀겠지만 이번에 이제 한덕수 씨 건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어느 집이든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외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제 여성분들이 무속에 좀 잘 넘어가죠. 무속, 무당 이런 부분에 사주, 팔자, 뭐 명리학, 관상 이런 부분들이 이 한덕수 씨도 이번에 이제 무속의 힘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뿐만 아니고 유력 정치인들의 무속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문제도 한번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모바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대개 ARS 투표가 음성이 남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아마 권영세 씨는 상황을 낙관해서 본인의 의도대로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될 걸로 아마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ARS 투표도 조작을 하려면 조작을 하겠죠. 그동안 국민의힘의 당내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석연치 않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아마 ARS 투표가 많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의치 않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톡 깨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저는 거의 5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5년을 투자해서 2020년 4.15 총선부터 대한민국 선거를 규명했고 또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같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5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한 15년 정도의 대한민국 선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총선,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궐선거를 다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제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사전투표 실상을 아마 정확하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6월 3일 대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부분을 재탕 삼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숱한 그런 문제점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거라든지 투표함 관리 운송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전산 문제 이런 게 하나도 고쳐진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약된 속건 하에서 그런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 또 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에 낙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무척 어려운 싸움인데 거기에 대해 이제 한덕수 변수까지 발생해 가지고 상황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국민의힘의 아주 평범한 당원들이 정의 국힘당을 살리고 보수 진영을 살리는 그런 거사에 모두가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20여일 정도 남은 그런 선거 기간 동안 힘을 결집해서 대한민국에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보면은 뭐 제각각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김문수 후보가 힘을 얻고 이렇게 저는 김문수 후보를 좀 압니다. 여러 번 만난 사람이고 그렇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어쩌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와 같은 사람에게 빚을 진 거죠. 그 빚을 졌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1세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김문수 후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가끔 보시다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철봉하는 그런 아마 동네 산책길에 여러분들 그 기구를 가지고 철봉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대개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70대 중반 정도의 철봉 운동을 저 정도로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통 내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습니다. 제 이야기는 얼굴이 막다는 이야기죠. 얼굴이 막다는 심성이 막다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점에 강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저는 뭐 언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그 양반은 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막다는 이야기는 사적인 욕심에 일체 손을 대지 않았던 인물이다. 도지사를 여러분 2번 하고 국회의원을 3번 정도 했죠. 모은 재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꽃길을 걸어온 한덕수 씨하고는 뭐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내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뤄보게 되면은. 그래서 당원들이 선택한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 20여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라의 앞날을 위하거나 이런 분이 계시면은 힘을 합쳐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선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어떻든 간에 사리 사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정 운영 경험, 그리고 또 이제 사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면은 나름의 스토리, 우리가 흔히 하는 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사가. 강남의 좋은 집안에서 나서 공부 잘해 서울법대에 들어가고 이런 서사가 아니고 풍찬 노숙 생활을 하고 대의를 위해서 이런들 직접 본인을 던진 그런 소위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는 충분하게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격이 있고, 아마 김문수 후보를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도 뭐 방송 때문에 아니면 그런 이런저런 기회에 만났지만 뭐 지사가 있을 때나 그 이후나 간에 사람이 별로 이렇게 폼 잡는 게 없는 겁니다. 항상 낮은 대로 이마소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큰 자리를 얻는 데 성공하더라도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완장을 차고 난 다음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당원들이 좋은 분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힘을 모으셔 가지고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약 조건을 두고 다들 이렇게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필드에 직접 야전 경험을 갖는 것은 참 다르거든요. 야전 경험이라는 것은 피가 떼고 이러면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되게 평생을 가는 그런 개인의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좌파 진영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젊은 날,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투쟁력이 있는 그런 분이니까 한번 힘을 더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전국이 워낙 여러분들 급변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생활의 리듬이 깨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웬만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거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뭐 다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힘 주도 쿠데타가 이제 진압이 된 거죠. 국힘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당 3역이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소위 쿠데타를 주도한 주역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진압이 된 겁니다. 당원들이 한덕수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핵심 인물인 겁니다. 두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막지가 않습니다. 권성동 씨는 저하고 동갑이 1960년생이고 권영세 씨의 오른쪽은 59년생인 거죠. 뭐 다들 이렇게 오선 이렇게 밟았으니까 정치인으로는 대단히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인데 얼굴들이 그렇게 막지가 않네요. 얼굴들이 막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참 사리 사욕이나 이런 부분에 강하다, 그런 아마 선입견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어느 누가 여러분들 후보 경선을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덜러리 여러분들 리그로 만들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두 사람은 예, 초장부터 여러분들 덜러리로 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계획을 뭐 중간에 이런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1차 2차 3차 관문을 통과하는 대선 후보 경선 자체가 쇼였던 겁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범죄를.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범죄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보통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이 당 3역만 여러분들 관여됐는지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관여된지는 아마 세월이가 아마 가면 곧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로 드러난 그런 범죄 행위의 주동자는 현재 국민의힘의 당 3역이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낙관을 한 겁니다. 오후에 실시가 됐던 그런 3시간 남짓한 그런 기간 동안에 새벽 3시에 날치기 후보 교체를 통과시키고 전 당원 투표 시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구하기 위한 그런 자유애국 시민들이 페이스북 곳곳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 당원 투표에 반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 순서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여러분 ARS 답변이나 이런 것을 잘 작성하고 그걸 실행에 옮긴 경험들이 많은 부분이 이게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열악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그런 아주 깨어있는 그런 당원들 분들께서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다시 김문수로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권성동, 권영세,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이양수,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진 윤희숙, 그다음에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런 신동욱, 이런 사람들은 다 당직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사퇴를 해야 되고 다음에 법적인 책임까지는 내가 볼 때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 전국이 이제 선거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될 사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에도 그렇게 야전 경험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 지켜보셨다시피 젊은 날 풍전노숙하면서 여러분들 싸워온 그런 인생의 훈장이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정도를 걸었고 대의를 여러분들 추구했고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별로 명확하지 않았던 분들도 김문수 후보를 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결집된 그런 결과물이 결국은 이 당 3역이 주도했던 국힘 주도 쿠데타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국힘 후보 복귀, 오늘 새벽에 1시 10분 여름 기사입니다. 당원 투표에서 한득수로 변경한 부결,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예외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 국힘당의 당내 투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결과 놓고 그냥 여론 조작해 가지고
언론 동원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뭐 웃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다음 본인들이 원하는 국힘당 내부의 그런 투표라는 것은 요식행위, 대부분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국힘당의 당원들이 걸기하지 않았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낙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 여러분들 캠프 내부에서도 50대 50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당내 투표라는 것이 얼마나 요식행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요식행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권영세가 여러분들 바로 ARS 투표를 지시를 한 거니까. 이 권영세라는 사람이 참 제가 볼 때는 얼굴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제 연배니까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얼굴에 많은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계략이나 계책 이런 것이 굉장히 능숙한 사람. 자,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심야에 무리하게 강제 후보 교체를 밀어붙였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 그냥 뭐 본인 직책만 물러나면 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 큰 사건을 연루됐고 불법을 주도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이름 주도한 주역들이 그냥 직을 물러난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후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영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영세 이야기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투표 결과와 관련해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 저는 큰 폭으로 아마 부결이 됐을 겁니다. 분위기가 워낙 여름 악화가 됐기 때문에 권영세와 권성동이 주도하는 국힘 지도부 여러분들 주도 일종의 쿠데타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격노한 겁니다. 큰 폭의 차이가 났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 단일화를 약속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는 이 결과가 이제 공표가 되자마자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사필 규정입니다.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사자성어인 공명정대, 사필 규정, 설령 선거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이 돕는다는 그런 옛말처럼 사필 규정, 이런 필이 여러분들 올바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로 받아들이시고, 참 이번에 여러분들 권력이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나라 체제가 크게 바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하셔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저는 참 많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배신 그리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참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처럼 한국이 참 극적입니다. 절친한 사람들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도 이번에 김문수 후보권을 두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김문수 후보한테 여러분들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산 남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박수영 후보가 정무부시장, 경기도 정무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하고는 막역한 사이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선택해서 여러분들 경기도 부지사를 행정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뭔지 박수영 의원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좀 착잡하기도 하고 권력이란 게 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수영 씨는 저렇게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눈에 좀 거슬리지만 웬만하면 박수영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또 그냥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비추었겠지만 굳이 뭐 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찬물을 끼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여기에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이 차명진 씨가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이 의리가 있는 편입니다. 차명진 씨가 여러분 저하고 동갑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잘 봐온 사람인 거죠.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이렇게 여러분 글을 올렸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만 갖고 안 됩니다. 권영세 씨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각 당원권 정지 3년. 권영세만 갖고는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이양수 한덕수 후보 옹립 음모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니까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하나도 과한 게 아닙니다. 쿠데타 불법 쿠데타를 이런 게 목숨을 잃지 않고 뭡니까 당원권 정지 3년 정도만 여러분 명하는 것도 차명진 전 의원이 대단히 제가 볼 땐 사람이 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쿠데타 불법 쿠데타를 주도해가 여러분들 자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택한 후보를 그냥 불법으로 여러분들 그냥 낙인 찍어버린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반역의 행위지 않습니까. 모반행위 반역을 한 거거든요.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 차명진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년 정도니까 차명진 의원도 마음이 여린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다루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차명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박수영이 너는 뭐라 했더라? 김문수가 나이가 70을 넘어 정신이 오락가락이라고? 좌파 침투 작전으로 대선 후보가 됐다고?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너는 왔다 갔다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등에 칼을 꽂은 게 문제다.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7년 모셨다는 친구가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냐? 이게 여러분들 차명진 여러분들 전 의원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눈앞에 이익이 어령거려 가지고 길을 달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니까. 다음에 공천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영시나 이런 사람 다 서울법대 선배들이니까 충성심을 보일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7년 동안 자기를 요직에 앉혀가 키워준 사람을 여러분 등에다 칼을 꽂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여러분들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진짜 싸가지들이 없구나. 야, 권력이란 게 뭔데 네가 잘나가 여러분들 경기도의 정무부지사를 했냐. 정무부지사 행정 정무부지사 자리라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출직 지사가 여러분들 측근으로 데려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박수영 의원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제가 볼 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긴 거죠.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런 차명진 전 의원이 여러분들 열을 받았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지칭하지 않습니까? 박수영이 너는 뭐라고? 김문수가 나이가 70이 넘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김문수가 여러분들 철봉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40보다 훨씬 더 잘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박수영 의원의 여러분들 경력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두 번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겁니다. 이때 요직을 여러분들 누가 결쳤는가 하니까 박수영 의원이 여러분 이때 경기도 행정 1부시장 2010년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여러분 이게 다 뭔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경기도에 쓴 겁니다. 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앞으로 이러면 창창히 공직을 걸어갈 사람이니까 이제 과잉충성을 한 거죠. 그리고 김문수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들 밑바닥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로에 섰을 때 대부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 수십 번이나 약속했던 단일화를 저버리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와 함께 여러분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니까 한덕수왕이 후보를 넘겨주라니 누가 그런 단일화를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겁니다. 김문수가 박수영을 경기도에서 7년을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 박수영은 이번 대선 후보직 찬탈기도 쿠데타 국면에서 나이 70살을 넘어 공직을 맡아서 안 되는 사람이라 비난한 것도 모자랐어. 김문수가 좌파식 업무로 당을 탈취하려 시도한다까지 떠들었다. 그 박수영이 후보로 옹립하려 했던 인물은 김문수보다 더 나이 많은 한덕수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현재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하나인 박수영은 이쯤 되면 검은 머리 짐승 정도가 아니라 검은 머리 흉긴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또 실수나 실책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졌던 생각 야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박수현 의원은 김문수와 함께 그렇게 칼을 꽂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너무 단견 짧게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역전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박수영 의원에 대한 그런 진실 여부가 다 가려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권영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판에서 권모술수에 굉장히 익숙하고 다르게 보면은 뭐 조작 이런 데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라와 국민들 이거는 입에 발린 말이고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으면 간도 빼다 이런 팔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야밤에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왜 조작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윤희숙 여러분들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돌려서 그냥 결과 만들어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란 그냥 돌려가 결과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손을 댈 수가 있었을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 이제 자기 편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실행한 거지 않습니까? 윤희숙 김문수 단일화 마음 없다면 길을 비켜라. 이게 콜롬비아 대학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 출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 없고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완전히 골로 가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전부 다 썩은 겁니다. 썩어서 이러면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공직선거의 선거가 무너지면 당 선거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여러분들 무슨 뭐 선출선거 종합장선거 나중에 초등학생도 다 뭐죠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완벽하게 권영세가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팀들이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ARS 선거 결과를 조작을 못했을까? 엄청 큰 여러분들 격차가 난 것 같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한덕수 후보에 대한 노 답변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에 아마 손을 저는 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조선일보의 온라인 편의 일면 톱 기사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복귀하다.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결 부결이 지금 나온 거죠. 전 당원 ARS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돼서 아마 투표도 이런 진행되다가 막판에 상당히 여러분들 좀 멈추어서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는 그런 후문들이 들려오니까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간당간당했으면 손을 좀 댔겠죠. 워낙 큰 표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필 규정 상황이 됐는데 경적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권영세 씨의 생각 자체가 좀 틀려먹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문제가 있는 생각인 거죠. 경쟁이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정상적인 여러분들 절차를 통해서 자당의 여러분들 후보로 된 사람을 낙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권영세 씨가 1959년생이니까 저하고 여러분 같은 세대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은 세대들은 이런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저 세대는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것이 부산이 됐고 이 양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 얼굴하고 제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굴에 참 많은 것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꽃가마만 여러분 걸었고 또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선거 개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고 용산구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제가 보는 본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번에 ARS 투표에서 근소한 격차로 이기게 됐다 이런 표현을 들고 솔직하게 떠오른 답은 이거거든요. 야밤에 쿠데타로 일으키는데 ARS 당원 투표 결과도 조작하지 그래. 의 권영세 야밤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 경선 후보를 끌어내리는데 여의도 연구원이 주도하는 ARS 당원 투표 하나 조작을 못해가지고 뭘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 이런 말이 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ARS 투표가 모바일 투표에 비해 좀 조작이 힘듭니다. 음성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황이 잘 돌아가지 않은 거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도 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니까 그야말로 참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작할 수 있으면 능히 조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이번에 참 기막힌 것은 한덕수 후보도 오랫동안 제가 뭐 아주 절친하게 이런 분은 나이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직장 초년부터 통상산업부 여러분들 국장을 할 때부터 한덕수 총리하고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처신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기도 하고 약간의 충격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야 사람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나이인데 저렇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탑승 잡으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고 나이를 어떻게 먹은 거냐 응?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은 관뚜껑에 못질을 하기 전에는 잘 살았는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옛말을 떠올리는 거죠. 만세님 고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소한 제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한덕수 씨하고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무속이 이분이 이제 자제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제분이 없는데 부인이 아마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아마 사주팔자나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신 상당히 수준급 전문가 모양입니다. 이 한덕수 배우자 되는 최아영 한덕수 전 후보 배우자 손금 공무도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떠오른 겁니다.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을 안 합니다. 사람이 팔자가 있어서 다 이번에 이런 한덕수 후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인 영향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부인 영향이 컸을 겁니다. 물론 뭐 두 사람이 주고받는 부부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는 없지만 여러분 남자들이 허우대가 멀쩡하더라도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집에 여자 이야기를 대부분 다 듣지 않습니까? 여자 이야기를 도레미 파솔님 고맙습니다. 만세님 고맙습니다. 여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오늘 보시는 분들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가 겉으로 이런 허우대가 멀쩡하더라도 대부분 여자가 이야기를 하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안 듣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본인의 여러분들 경력하고 관련해 가지고 노후하고 관련해서 결정적인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여자 이야기를 왜 안 듣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의존했을 겁니다. 권했겠죠 뭐. 사주팔자를 보니까 당신이 대통령을 할 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이 대통령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거의 지금 이제 유력 정치인들의 부인들의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번에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지 않았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덕수 씨 같은 부인은 연세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수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수준일 것 같아요. 상당한 수준이니까 남편이 여러분들 일생일대에 베팅을 하는데 부인 이야기가 상당히 주요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이 보면은 오늘 이 한덕수 씨 부인이 특히 이렇게 뭐 사주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번에 그게 큰 역할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한덕수 씨가 50년 정도 관생활을 했기 때문에 50년 정도 관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좀 소심하고 조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이런 험한 정치판에 배팅을 하고 이런 뛰어들 정도가 되면은 부인의 이름들 간권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재촉과 같은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사주팔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귀신과 여러분들 뭔가를 도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여기 이제 최아영 한덕수 후보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런 사주팔자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경의 이름들 구약에 아하시아 왕과 관련된 예화가 나오거든요.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로 아들로 아버지인 아합이 죽은 이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는 매우 짧았고 그의 행위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받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떠난 삶을 지속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불현듯 여러분들 이 한덕수 후보의 부인의 무속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기사를 읽고 또 그런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22장 52절에 53절에 이 부분이 나오네요. 아하시와 왕이 어느 날 높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지역 에그론의 우상인 바알세보백의 병이 나을지를 묻게 사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씰 바알세보백에 이 병이 낫겠냐 물으라. 바알세봅은 문자적으로 파리의 주라는 뜻이지만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며 후에 신약에서 귀신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묻느냐.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아하시아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미지는 다 구겨진 거죠. 이미지나 평판이나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지고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부인이 강하게 권했을 겁니다. 당신 관상이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절호의 기회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주변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강하게 권한 사람이 부인일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부인하고 여러분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대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부인이 여러분들 명리학과 사주관상이 너무나 빠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들기 때문에 아이고 저 양반이 사주관사를 가지고 아마 신랑을 설득을 했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스타일 많이 구기지 않고 그냥 며칠 만에 물러나게 돼 가지고 다행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여러분들 처신을 할 때 자기 분수를 그렇게 넘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씨가 범한 가장 치명적 실수란 것은 남의 것을 공끌로 먹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 명확한 정의 justice가 뭐냐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게 정의인 겁니다. 한덕수 씨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막판에 이런 보이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일구어놓은 가시를 공짜로 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분격한 것은 오랫동안 한덕수 씨를 알아온 사람으로서는 저것은 injustice 부정의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관문을 통해 가지고 무려 3억이나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마지막까지 오른 그런 후보 자리를 그냥 공끌로 공짜로 그냥 삼키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부정의한 겁니까? 세상이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이름 성행하지만 최소한 관직 생활을 50년 정도 한 그런 여러분 75세 남자 같으면은 자기 몫과 타인의 몫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변별력이 없으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이야기인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란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주팔자고 맹리학의 관상이 어떤지 문제를 떠나가지고 김문수가 이러면 성취한 것을 그렇게 공짜로 먹으려면 말이 되냐 이야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비겁한 일이고 얼마나 부정의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세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전라도 표를 받아야 되니까 뭡니까? 내가 호남 사람입니다 외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런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억석한 겁니까? 가장 상위 기준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확정된 상태에서 호남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위 가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일인 겁니까? 남 것을 그냥 공짜로 이런 해먹으려는 공상주의 공상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좀 복고적인 주제인데 여러분 그래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동일한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문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한덕수를 내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해 온 겁니다. 다른 거 다 여러분들 사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문제가 뭐냐 그럼 그 선거 문제 사전투표에 뭐가 문제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는 간단하지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달의 가장 중심에는 권성동과 건영세와 이양수 3인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애시당초 경선 시작 이전부터 한덕수를 내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한 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상 이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우리가 이런 확실히 하게 되면은 이번 문제가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리자 팡님 고맙습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보시면은 이게 더 카르텔 영화를 만드신 까부카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정리해 놨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일찌감치 국힘 후보로 점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한 한동훈 대신에 상대적으로 단일화에 열려있는 김문수를 당선시킨 이후에 한덕수와 김문수 여론조사로 한덕수를 최종 후보로 세우는 전략인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이번 사태 깊게 여러분들 많은 세세한 부분을 다 제쳐놓고 권영세와 권성동과 이양수가 주어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외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았어 혹은 외부의 여러분들 지지를 받아 가지고 단독 범행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성동 권영세 이양수가 외부의 도움을 받았어 외부의 지지를 받아서 일찌감치 한덕수를 국민의 대선 후보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 법한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나경원이 안 돼. 홍준표 안 돼. 누구 안 돼. 그렇게 쳐내고 일관되게 김덕수도 될 수 있고 한덕수도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한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손한 일이 아닙니까. 국민을 완전히 뭡니까 돼지개로 본 겁니다. 국힘당 당원들을 가재 개풍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가장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보여도 이게 정성곤님이 기사를 남긴 겁니다. 애초부터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합법적 정당성으로 당선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양보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 공산당보다 더 악질적 집단이 국힘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의한 비협조적이다. 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그냥 다 헛소리인 겁니다. 단일화가 아니고 그냥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정해놨으니까. 권영세 권성동이 여러분들 보직 해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적질을 한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와해시킨 죄목을 범한 겁니다. 애초부터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합법적 정당성으로 당선된 김문수 후보 입장에 양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이런 단일화에 미온적이었다. 뭐 국힘당 이런 박수영이를 비롯해서 뭐 성명서에 보면 김문수가 단일화 그게 단일화가 아니잖아. 너희들 알잖아. 그게 단일화하고 뭐 김문수가 양보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기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논평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신 분이 계시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익과 관련해서 말을 틀거나 말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단일화에 미온적이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용어는 단일화를 썼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뭡니까. 한덕수의 후보를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거를 더 카르텔 영화를 만든 까부카님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승곤님이란 시민도 지적했고 이게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도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할 말씀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오른 후보들이
한덕수 옹립 시나리오를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역으로 이용해 가장 여러분들 크게 효과를 본 후보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옹립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당권파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죠. 김문수 후보 쪽에서 역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당권파들 권성동과 권영세가 여러분들 품고 있는 그 소위 한덕수 옹립 시나리오를 역으로 가장 잘 이용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승리를 거두는데 김문수 후보가 혁혁한 공헌을 한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 김덕수란 표현이 나온 겁니다. 당내 경선에 임했던 후보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경선 막판에 나도 여러분들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결론은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최종 결과에 한동훈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간에 결국은 한덕수 옹립 시나리오를 완결하기 위한 장기판의 조리였던 겁니다. 도구였던 겁니다. 엑스트라였던 겁니다.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정직한 직을 권영세와 권성동과 이양수가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던 겁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 선거가 종결되고 나면은 수사에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여러분들 훼손하고 와해시켰는지를 권영세 권성동 여러분들 당장 검찰에서 불러서 여러분들 반나절 정도 조지면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누가 주도했고 누가 협조했고 누가 부역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은 단일화에 열려있는 후보를 당선시킨 이후에 당주도 여론조사로 한덕수를 최종 후보로 세우는 전략이 이번에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권을 장악한 권영세와 권성동과 이양수가 추진했던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고민 의문이 그럼 누가 협조를 했냐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협조를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세력들이 누구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결론은 로마로 통했던 겁니다. 무조건 한덕수로 단일화한다. 예. 이 원칙 하에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이 원칙을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사달이 발생한 겁니다. 예. 결국은 이런 국민 사기극을 펼친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거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싸우기가 버거운 후보가 김문수 후보일 겁니다.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싸우기가 가장 힘들 겁니다. 다행인 거죠. 언론직에 오래 있었던 권순할 여러분들 동아일보의 부국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는데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등 당 지도부 3인방이 주도하고 이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가담한 이번 폭거에 보수진영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환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태를 주도했던 핵심적인 사안을 주어로 명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등 당 지도부 3인이 주도하고 60여 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부역한 이번 폭거 이렇게
주어하고 여러분들 형용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국힘당 당원들이 엄청난 분노와 함멸을 ARS 투표에서 피력해가 이번이 부결이 된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힘이 불법 날치기로 대선 후보로 영입한 한덕수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고 다른 후보에 대한 투표나 기권 등으로 국힘을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천만다행인 거죠. 완전히 그냥 와해가 해보기도 전에 여러분들 게임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행히 국민의힘의 당원들 역할 때문에 막아낸 겁니다. 한덕수 후보는 며칠도 못 견뎠을 겁니다. 이 선거전에서 검정전이 들어가게 되면 초토화됐을 겁니다. 75년 살았으니까 뭐 흠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오더라도. 그리고 선거전에서는 그것이 모두 다 쟁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디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국힘 후보를 여러분 추진한 것은 뭐 그냥 거의 내가 볼 때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기를 쳤는데 그냥 이런 보직만 베끼면 되겠습니까? 권영세 그냥 뭐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들 그걸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권순할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힘 지도부가 주도한 김문수 후보 축출과 한덕수 후보의 대선 후보 강제교체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경우 한덕수는 링에 오르기가 무섭게 망신만 당하고 물러날 것이다. 이미 뭡니까 뭐 ARS 투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한덕수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어떤 외부 전문가는 600만 표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뭐 능히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참패하는 것을 권영세와 권성동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한덕수를 내세울 때 최소 300만 표 600만 표 이런 격차로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정치판에 여러분들 그냥 20, 30년 뒹굴었던 한덕수 여러분들 권영세와 권성동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하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한덕수는 죽었다 깨어나더라 여러분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 300만 표 최대 600만 표 격차로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 악랄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내세우는 순간 뭐죠 대패를 하는 것이 명확한 데 불구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덕수를 내세우니까 저 양반들이 경쟁자하고 무슨 딜을 했나 그렇게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사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돼가지고 국힘 지도부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10일 실시한 한덕수 국힘 대선 후보 출마 찬반 ARS 조사의 조사 문항이 지극히 한덕수에 유리하도록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지한 종료 시간인 오후 9시를 1시간 반가량 남긴 시점에서 국힘은 이 조사를 돌연 중단해서 국힘 지도부의 의도와 달리 한덕수 국힘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많게 나타남에 따라 급히 조사를 없던 일을 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9시 8시에 나왔는데 발표를 11시에 한 겁니다. 8시에 이른다 9시까지 ARS 투표를 돌려야 되는데 8시에 그만둔 겁니다. 무슨 대패를 한 겁니다. 국힘당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한덕수 이름들 놓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8시에 이미 결판이 크게 벌어진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큰 죄를 저지른 거죠. 무슨 참 나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중에 너무나 여기 이제 권순할 대표 이야기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그냥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민 후보를 확정하는 경우에 굳이 선거해보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는 역대 최대 최소 30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날 거란 이야기죠. 패배하는 후보를 민 겁니다. 왜 밀었을까? 권정시와 권성동이 300만 최소 300만 최대 600만 정도의 격차가 날 수 있는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왜 그랬겠습니까? 모든 행위에는 동기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적이 쉽게 이름 당선되도록 돕는 일인 겁니다.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게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국민들은 많이 본 겁니다. 국힘이 이제 자폭을 벗어난 거죠. 당 여러분들 지배 엘리트들이 벗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당원들이 막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권씨들이 정권 상납을 작심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판에 30년 이상을 여러분들 굴른 사람들이 한덕수를 내세우면 패배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무리술들이 밀어붙였다. 그거는 정권을 상납하기로 작심한 겁니다. 고마웅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국힘이 자폭을 벗어났고 자유애국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선거전에서 막판까지 한번 뛰어볼 그런 토대가 지금 마련된 것은 그래도 구군이 아직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현행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하에서는 선거가 참 어려운 선거다. 그러나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좌향좌 사이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시간 전에 실시한 설문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ARS 투표가 알려지기 전입니다. 국힘 자폭에 동의하십니까? 국힘 자폭에 동의한다. 2만 명 가운데 93%인 겁니다. 93%. 그러니까 여러분들 2만 명 가운데 93%한 것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여러분 설문조사인 겁니다. 93% 사람이 국힘이 자폭했다고 보는 겁니다. 국힘이. 이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막아낸 겁니다. 당원들이 ARS 투표 여러분들 총결집을 해가지고 그다음 여러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시간 전에 실시한 겁니다. 국힘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취소 한덕수 등록 진행 국힘당 이꼴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공산당이네요. 92%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뭘 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경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방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일을 한덕수를 밀면은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권영세와 권성동이 당원의 이름으로 추진했고 국힘당 국회의원 60명이 여러분들 가담을 한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동기가 있는 겁니다. 왜 패배가 명백한 그런 종류의 후보를 내세우려고 했냐. 반역행위를 한 겁니다. 반역행위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산당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산당.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여러분 이번에 계엄 이후에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많은 정치인이 있지만 참 남자들 10만 명 20만 명을 몫을 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가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빛을 발하거든요. 남자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 10만 명보다 여러분들 더 월등할 정도의 상황 판단을 해서 이런 정도에 썼던 것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운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덕수 내세우면 그냥 대피한다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는 진정한 통합도 국민적 감동도 선거 승리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보수 괴멸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비정상적 교체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선관위에 등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후보 자격에 시비에 휩쓸려 후보조차 내지 못할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국힘당 내부에 이런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나경원 의원은 충분히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줬고 남자들을 엄청나게 부끄럽게 한 겁니다. 남성 의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인 걸 이번에 다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덕수를 내세우는 순간 대표라는 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 대표 후보를 그냥 밀어붙인 권성동과 권영세와 이양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비극은 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이러면 그다음에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사기를 치도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조작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이 안철수 의원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나유님 고맙습니다. 당은 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입니다. 윤상현 김문수 후보에 대한 교체 강행은 실익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일방적 교체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오히려 후보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다 아는데 권영세와 권성동은 왜 밀어붙였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영세와 권성동이 정권을 그냥 자동적으로 헌납하는 결정을 다른 정치인들이 전부가 다 아는데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거를 당의 이름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질적이고 반역적이고 엄흉하고 사악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단식에 들어갔던 김무성이라는 사람도 이런 절차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래가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래가 없었으면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거래를 했는지. 그래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물질도 생기고 뭐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어려운 과정에서 이런 태어나더라 본인이 내가 내 인생을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면 일어서지 않습니까? 약간의 행운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반듯하고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 정신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 위기는 정직과 사기와 조작의 문제에 있었지만 정신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선악 개념이 혼란스럽고 정의와 부정의가 여러분들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클릭수를 놀리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반듯함을 추구하거나 훌륭함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박약해진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거 문제 말미에 이 부산대학교에서 6.25 충혼비를 세우는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 참 신기하게 여기는 거는 대한민국 대학에 6.25 참전 용사비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학교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에 참여해 사망한 사람을 여러분들 추모하는 충혼비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